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에스토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자, 일단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양 팀 다 같은 조에 있는 슬로바키아와 이제 스웨덴 상대로 지면서 이제 전패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유럽 하위권이다 보니까 스웨덴과 슬로바키아와는 이제 체급차가 많이 나고, 결국 그런 좀 체급차를 극복 못하면서 이제 좀 지고만 양 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토니아나 아제르바이잔 모두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 수는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에스토니아보다 아제르바이잔이 더 좋기 때문에, 요거는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이라 해도 에스토니아에 비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 상대로 최근에 좀 유효팅 10개 가까이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에스토니아보다는 롱볼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좀 전개면에서도 좀 더 약간 매끄러운 그런 좀 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반해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제 득점이 없고, 그리고 득점기에 또한 잘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격에서는 더더욱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은 좀 고려했을 때는 양 팀의 좀 공격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 한번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공격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력 면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더 낫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제르바이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네, 요거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회했을 때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오바. 요 경기는 충분히 좀 오바가 좀 날만한 좀 경기인 걸 좀 고려했을 때 이 두 배당이 좀 넘으면은 배당 대비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아제르바이잔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조지아. 자, 요 경기는 이제 폴란드에 있는 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원정 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치안코, 그리고 진첸코, 그리고 브라즈코, 그리고 마이콜렌코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좀 전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네이션스 리그 좀 초반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그건 좀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 전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격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수비도 견고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흐비차를 좀 중심으로 이제 미카우 타제,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주축 포워드들의 그런 좀 전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도 지금 공격에서 더 좀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패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만약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본선 진출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초반부터 우크라이나가 약간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 역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라인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공략이 이제 좀 쉬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경기는 조지아 역시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조지아도 뭐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우크라이나의 그런 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치고 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동기부여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클 수는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조지아에 비해 지금 우세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뭐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조지아가 훨씬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조지아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주축 전력들 다수가 또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런 약간 좀 큰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그래도 조지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건 조지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조지아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 알바니아. 자,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축 공격수인 우준이가 이제 결장 중인 그죠 알바니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양 팀 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1승 1무를 좀 기록하면서 승점이 같고, 그리고 두 팀 다 조지아 상대로 지고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양 팀이 좀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행보가 좀 비슷한 편이다. 나를 18153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아이고 8154님 33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뭐 33개만 보내드려가지고 제가 일단 네,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혹시나 뭐 추가로 이제 더 나를 18153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총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이고,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좀 체코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뭐 양 팀 다 이제 기본 템포가 뭐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약간 경기 템포는 좀 느리게 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좀 받아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체코의 약간 좀 라인이 공격할 때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알바니아가 받아치는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체코가 뭐 홈에서 뭐 전체적인 뭐 수비 밸런스가 나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체코가 나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작년 좀 유로 예선에서의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1승 1무로 이제 알바니아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제 그때보다는 알바니아의 모멘텀이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홈에서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체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체코 사이드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체코의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좀 흐름 정도를 약간 좀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씩 언더. 그래서 체코 승에 언어가 본다고 하면 확슬어버려잉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확슬어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후원하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체코와 알바니아 경기까지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대 네덜란드. 자, 일단 헝가리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랭키 덜론, 그리고 네파이, 그리고 이제 베를베인, 그리고 이제 아키가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네덜란드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독일 상대로 5대0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보스니아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초반 페이스가 좀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그런 보스니아전에서는 60%가 넘는 좀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지만 경기 내내 이제 헝가리가 우세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없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뭐 경기력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좀 헝가리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물론 이제 네덜란드가 최근 좀 실점이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여건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좀 페이스와 경기력이 떨어진 헝가리 상대로는 좀 충분히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해도 이제 헝가리에 비해 좀 전력 면에서도 많이 우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양 팀의 그 좀 전력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 좀 헝가리가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측면 전개가 좋은 네덜란드가 좀 측면을 기점으로 보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홈 헝가리가 확실히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좀 팀이긴 한데 그거를 좀 고려해도 승패를 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네덜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뭐 최근 좀 헝가리의 그런 공격 흐름이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의 헝가리는 언제든 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좀 팀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런 좀 원정 수비가 뭐 좋다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은 이걸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니아 대 독일. 자, 일단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코비치, 그리고 콜라시나츠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자코바치와 콜라시나츠의 좀 결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보스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어슈테겐,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 그리고 이제 무샬라, 그리고 이제 필크루크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독일 역시 이제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최근 좀 폼이 좋은 뭐 하베르츠를 좀 필두로 이제 무시할라 필크루크, 그리고 이제 바르샤의 그런 좀 수문장이던 이제 테오슈테켄도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좀 부상으로 인해 좀 못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인 그런 좀 전력 누수는 큰 그런 좀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7연패를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헝가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긴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올해 4월에 이제 바르바르제 감독을 새로 이제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보스니아의 경기력이 안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아직도 좀 총체적 난국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뭐 이제 이전에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좀 견고하다는 느낌도 이제 좀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홈에서 좀 강하다는 이미지도 굉장히 좀 큰 팀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약간 강점들이 다 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색무취한 그런 좀 팀으로 변모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그런 약간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그만큼 확실히 좀 보스니아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독일이 이제 높은 골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오늘 찌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 이제 컵백 등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정이라 해도 독일이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압박에 대한 대처도 잘 안 되면서 볼을 쉽게 뺏기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보스니아가 계속해서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확실히 좀 독일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보스니아의 좀 상황 봤을 때 뭐 독일 상대로 이제 이변을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스타705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705님 5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력 누수가 좀 독일이 크다고 해도 뭐 현재 지금 뭐 보스니아가 이변을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독일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에서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독일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본다고 하면 마인승 보도록 할게요. 네. 그쵸.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독일 승에 마인승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스웨덴. 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삭이 결장 중입니다. 네. 확실히 좀 스웨덴의 그런 좀 공격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이삭의 결장은 굉장히 좀 스웨덴한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현재 뭐 네이션스 리그 전승 중으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이 1위,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승점이 같긴 하지만 골득실에서 이제 스웨덴이 더 앞서면서 지금 1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이제 1, 2위 팀의 그런 좀 맞대결이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확실히 이제 슬로바키아가 유로 예선부터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 16강전에서는 잉글랜드를 이제 잡을 뻔했을 정도로 저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6강전에서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리드를 하다가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연장에 들어섰고, 이제 연장전 끝에 좀 패배하면서 아쉽게 좀 떨어졌었죠. 네.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뭐 비록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좀 경기력은 슬로바키아가 더 좀 나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슬로바키아의 최근 기세가 좋긴 하지만 스웨덴 역시 지금 뭐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지금 많이 좀 살아난 상태고, 그리고 비록 지금 이삭이 결장 중이긴 하지만 이제 뭐 요케레스, 그리고 이제 쿠루세브스키, 그리고 이제 엘랑가 등 주축 전력들의 폼이 지금 상당히 좋은 점을 좀 고려하면은 슬로바키아에 비해 뭐 전력 면에서 뭐 굉장히 좀 꿀릴 게 없고 오히려 더 이제 우세하다고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르손까지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약간 이제 좀 공격에서의 옵션도 좀 더 다양해졌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슬로바키아가 좀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지금 스웨덴의 그런 좀 행보가 좀 매섭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뭐 스웨덴이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벽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스웨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스웨덴 프랜스 보는 경기. 자, 다만 물론 이제 스웨덴이 지금 확실히 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요케레스의 그런 좀 기량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더 유리한 좀 매치업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홈 슬로바키아 상대로 약간 이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크게 좀 들지는 않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 뭐 승무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스웨덴 프랜스를 보긴 하지만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이렇게 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네요.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대 이제 몬테네그로. 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웨일스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직전 경기 아이슬란드 이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두는 등 이제 유로에 이어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튀르키예는 이번 유로에서는 뭐 8강까지 올라온 좀 저력을 보였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지금 순항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나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션스 리그 전패 중으로 페이스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고 있지만 경기 운영이 잘 안 되면서 공격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 전반적인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한 편이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몬테네그로의 그런 좀 경기력은 뭐 최근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여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래도 홈에서 좀 튀르키예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초반부터 이제 좋은 기동력을 좀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역시 이제 좀 튀르키예 라인이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역습을 통해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키퍼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후방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좀 몬테네그로도 굉장히 좀 뭐 좋은 그런 좀 공격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튀르키예나 이제 몬테네그로나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현재 뭐 양 팀의 좀 흐름이나 전력, 뭐 이제 경기력 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도 뭐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도 이제 튀르키예가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이제 튀르키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튀르키예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튀르키예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튀르키예 승 보는 경기 1엔드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네, 마이너스 보도록 할게요. 네. 튀르키예 승 마이너스, 안 그러면 원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승, 네, 1엔드 기준 마이너스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대 이제 웨일스. 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하랄손이 결장. 자, 그에 반해 뭐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몬테네그로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무득점 행진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몬테네그로전에서는 전반 5분도 안 돼서 이제 2골을 넣었던 그런 좀 웨일스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다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몬테네그로가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며 더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웨일스가 뭐 결과적으로 직전 몬테네그로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반 극초반에 2골을 못 넣었다면은 이제 이기기 많이 좀 어려웠던 경기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웨일스의 지금 뭐 공격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많은 그 좀 웨일스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경기 양상도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하며 초반에는 좀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뭐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웨일스가 좀 라인을 올릴 때는 좀 종종 좀 역습으로 이제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천천히 좀 템포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좀 뭐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 다만 뭐 이렇게 좀 뭐 공격 양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대체적으로 솔직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 팀 다 좀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가 잘 만들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뭐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웨일스가 뭐 최근 좀 토트넘에서 매 경기 지금 골을 넣으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브레넌 존슨이 뛰고 있긴 하지만, 막상 국대에서는 지금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잘 올리지 못하며 존재감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웨일스의 뭐 공격 전개가 안 좋을 뿐더러 이제 브레넌 존슨의 활용 능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국대에서의 그런 브레넌 존슨은 확실히 영향력이 좀 많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이슬란드가 홈에서의 뭐 경기력은 물론 이제 뭐 수비 밸런스까지 이제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웨일스가 이제 좀 생각보다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요 경기는 뭐 아이슬란드 페이스로 경기가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좀 아이슬란드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아이슬란드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되어 봤을 때 프랜스 보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번을 본다고 하면 언더 저득점 항상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